시간에도 전화를 받아야 되는 불쌍한 직장인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힘쓰 Q&A 해보면은 너무나 매력적인 큰 시장이랑 경쟁 환경을 잘 분석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텔라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더 작은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그 이익도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경쟁사로 보기에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금 현재 점유율은 좀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려웠는데,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신규 환자를 획득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50% 이상이 힘스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압도적인 그런 사업자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할 때 이거는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성장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물론 그런 기업을 사지는 않겠지만, 저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은 DCF 방식으로 해가지고 안정적인 이제 그 성장률에 따른 이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될 것 같고, 성장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그 시계를 넓게 잡다 보면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매출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멀리 잡으면은 안 되고, 길게 잡으면 한 5년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S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 혹은 이제 막 그 수익성을 확보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PSR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피어하고 비교할 때, 그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절대적으로 저평가인지 아닌지 같은 경우에는 PSR이 얼마가 되더라도 사실은 절대적인 기준을 제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고, 이제 절대적인 비교를 할 때는, 절대적인 이제 평가를 할 때는 아무래도 PER 기준으로, 혹은 이제 그 프리 캐시 플로우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익이 이제 좀 더 좀 직관적인 그런 그 수익 지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PER이 가장 좀 직관적인 그런 준거를 제공해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늦었으니까 대시에 대해서 바로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던 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진짜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참여해가지고 나는 가수다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가수들만 모이는 경영 프로그램인데, 이제 비슷하게 LTO는 제가 이제 진짜 성장주만 소개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끼리 경쟁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대시는 성장주다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이제 제가 대시는 호랑이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데 대시는 굶어도 풀을 뜯지 않는 그런 이제 멋진 기업이다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성장주를 성숙 단계 기업으로 오해한다고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기회이익 상실의 관점으로 접근한다면은 계좌에는 굉장히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호랑이를 작은 제한된 시장에서 안정적 수익을 내는 고양이라 착각한다면은 호랑이가 제대로 성장하는 데 따른 과실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컨콜을 통해서 대시의 투자 매력도에 대해 평가해온 바와 부합하는 점은 무엇이고, 시장이 오해할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커버 기업으로서 대시가 아직도 매력적인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좀 제가 링크를 못 달아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그 라이브 끝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항목들에서는 제가 이걸 직접 요약해 가지고 제시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콩쿨과 실적 발표가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강화하는지 혹은 약화시키는지 그거를 한번 평가하는 방식으로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BM의 변화입니다. 기존 투자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3면 네트워크, 음식점, 소비자, 배달원 이렇게 세 그런 그 집단이 서로 이제 그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 네트워크 효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효용이 증가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면서 더 강화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시패스 구독을 통해서 고빈도 소비자를 이제 전환 비용을 높여가지고 락인함으로써 반복 주문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로컬 이제 그 지역에서의 그런 그 로컬 커머스 생태계를 이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신규 버티컬을 계속해서 추가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음식 배달의 발판으로 해가지고 지역에서 모든 생활 서비스를 다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은 자산 투자가 굉장히 최소화되어 있는 인터넷 플랫폼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면은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이제 이 플랫폼을 향유하는 데 따른 그런 추가 비용은 굉장히 적은 데 비해서 이제 효용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더 많은 거를 좀 얻어낼 수 있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 CEO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지역 모든 비즈니스를 모든 지역 소비자와 연결하는 지역 상거래 플랫폼, 로컬 커머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비전을 제어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CEO Tony Su emphasized the company's mission to connect local businesses with the consumers, stating our goal is to connect every local business with every local consumer.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지역의 비즈니스, 모든 상점을 모든 소비자와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연결을 극대화하는 그래서 이제 그 트래픽도 늘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제확인했습니다. 대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 배달 외에 기업 대상 물류, 마켓플레이스 드라이브, 온라인 주문 솔루션 같은 서비스를 확장했고 그다음에 3분기에는 대시마트 풀필먼트 서비스와 고잉아웃, 인스토리어드, 그다음에 크리에이터 파트너십 같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 방향을 발표해가지고 플랫폼 범위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사업들은 로컬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이제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로컬 슈퍼 앱으로 진화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리적 확장 부문에서는 이제 40개국 이상으로 확장한 것도 굉장히 주목됩니다. 그래서 이번 그 10월에 딜리버루 인수를 완료해가지고 제 사업 영역이 유럽 전역 그리고 아시아 같은 국가로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장성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가? 이제 TAM이 굉장히 거대하고 그다음에 주문 빈도가 높다는 특성이 결합돼가지고 지속적으로 고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팬데믹 이후에 이제 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좀 둔화되었지만 이제 압도적인 점유율과 그다음에 대시패스 회원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쟁사보다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점유율은 실제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버이츠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더 많은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그 추이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내러티브에 따라서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리더십과 범위 확장 전략을 통해서 20% 이상의 고성장을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출 지표를 보게 되면은 주문 건수는 21% 증가했고 여기에 비해서 총 거래액은 25% 성장해가지고 거래액이 더 많았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더 빈도를 늘리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총 거래액 중에
인식하는 매출액이 더 늘어나가지고 전년 대비 27% 증가해서 시장 예상치도 0.9억 상회할 수 있었습니다. 경우지는 이제 GOV 이제 총 거래액의 성장률이 2분기 이어가지고 3분기에도 더 빨라졌다라고 강조하고 핵심 원인으로 이제 MAU의 강한 증가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료 회원 순증 목표도 3분기까지 이미 초과 달성해가지고 이제 주문 빈도와 건당 평균 주문 금액이 동반 상승해서 매출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전 분기에는 66%였던 점유율이 이제 GOV 기준으로 봤을 때 68%가 돼가지고 이제 24%를 기록한 우버이츠 대비해서 격차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활성 사용자는 4,600만 명, 그다음 유료 회원이 2,600만 명에 달해가지고 규모에서 경쟁사를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버이츠 배달 부문 성장률은 18%로 QOQ가 아니라 YOY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8%로 대시에 뒤처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음식 배달 부문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신규 버티컬 부문도 가속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규 버티컬 부문의 MAU나 주문 빈도, 평균 객단가 모두 전분기 대비 상승하면서 해당 카테고리 GOV가 전년 대비해서 성장 가속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비용 효율화로 신규 버티컬 부문도 단위 경제성이 개선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성장 추이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서 MAU 증가율이 좀 늘어났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주문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이용자 수가 늘어났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여졌고, 그다음에 GOV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견조한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3분기에 당사가 진출한 대부분 국가에서 경쟁사를 상회해가지고 성장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좀 4분기에는 성장 둔화 예상하고 있는데 향후 분기에 성장률 둔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좀 있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경제력 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투자 아이디어는 네트워크와 규모의 경제로 대표되는 진입 장벽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음식 배달 시장에서 확고한 1위 사업자로 이제 더 많은 대시베스 회원하고 그다음에 배달 기차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 그다음에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의 브랜드나 아니면 전환 비용 같은 것도 강한 해자의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알고리즘 역량과 물류 운영 노하우는 고도화될수록 모방이 어려지는 그런 자산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해자가 넓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번 분기에 경쟁 5위 지속이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음식 배달 부문의 성장률은 3년 내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회사 측은 10년 이상 운영한 미국 레스토랑 사업이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설 만도 한데 여전히 이해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창출하고 이익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성숙에도 대시 규모와 실행력이 여전히 이제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네트워크 효과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넷 레비뉴 마진이 이제 전체 GOV 중에 매출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 13.5%였던 거에서 13.8%로 개선될 수 있었고 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광고 수익 기여 증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어대시 플랫폼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광고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비용 없이도 수익을 높여주지만 이제 그 지불 용의가 충분한 소비자가 이제 트래픽이 높다라고만 하면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신규 가입자나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신규 그 진입 경쟁사나 아니면 우버이츠 같은 기존 경쟁사
에는 이제 좀 훨씬 더 이제 그 광고 단가가 낮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도어대시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더 이제 마진이 더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익률이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도어대시의 선도적 입지는 아직 견고하고 오버히치하고 봤을 때 양강 구도이지만 점유율 격차는 이제 이전 분기에 65%, 66%였던 거에서 비교해 봤을 때 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존처럼 이제 잠재적인 신규 진입자도 있지만 이제 현재는 직접 경쟁보다는 이제 어떤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우회하고 있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제 경영진은 이런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카테고리 리더십과 제품 혁신 같은 걸로 우위를 지키겠다라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유료 회원이 3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고 비회원 대비해가지고 어떤 충성도가 높다라는 점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더 나은 그런 서비스와 더 나은 배송 시간 같은 거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고 그 다음에 전환 비용을 높여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영 및 기술 측면의 노하우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기술 통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차세대 글로벌 기술 플랫폼을 이제 구축해가지고 26년 중에 런칭할 계획이다. 라는 거를 이제 이번 컨코를 통해서 발표했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볼트나 딜리버로 같이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이 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단일 그런 아키텍처로 통합해가지고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일관성 있게 운영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운영 노하우 같은 거를 한 번에 적용해가지고 좀 운영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배송 로봇이나 아니면은 이제 드론이나 멀티모달 배송 기술 같은 거를 이제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의 수익에는 기여하지는 못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협상력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플랫폼 내 이해관계자들 및 외부 환경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교섭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제 20에서 30% 정도 수준의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인상 등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는 이제 충성도를 높여가지고 가격 민감도를 낮추고 전환 비용을 높이며 구독료 가습격 설정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실제로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고 소비자 저변을 넓히는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가격 설정력이 높아지는 거지 이제 실제로 가격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더 큰 시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달 기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주문량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떠나기 어렵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최저임금제나 노조화 등 규제 이슈가 좀 없을 경우에 한정되고 이번 분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떤 규제 이슈가 있어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비용이 발생했지만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서 보시겠지만 소비자에게 좀 가격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수익률을 낮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이제 대형 식료품 체인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고 이제 이런 업체들이 필수적 판매 채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플랫폼에 참여하는 음식점이나 소매점 수가 100만 곳 이상으로 늘어난 점도 이런 협상력을 입증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나 배달원과의 협상력은 이제 순 매출 마진이
이제 더 늘어났다는 거를 확인하면서 이제 음식점이나 소비자들로부터 건너뜨리는 실효 수수료율이 높아졌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매출 증가와 함께 어떤 환불이나 크레딧 감소 혹은 이제 배달 기사에 나가는 그런 비용 비중 감소가 원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운영 효율화 덕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플랫폼 측면에서 협상력, 소비자에게 큰 불편 없이 프로모션을 줄이고, 기사에게는 과도한 인센티브 주지 않고도 주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규제 환경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배달 기사에 대한 처우 규정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with California's Prop 22 revisions now requiring DoorDash to tack on $2 to $5 per order for driver benefits in the company's largest market, near-term pressure on order economics is real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당 2에서 5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기사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수익성의 부담 요인이지만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좀 해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주문 건당 경제성을 유지하는 거는 이제 어떤 수요 좌측 협상력 없이는 좀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이건 이제 소비자에 대해서 가격설정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그런 근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업하는 기사들도 보면은 공급 부족이나 파업 같은 마찰 없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EO는 이제 보게 되면은 대시 공급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근로환경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사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시는 기사들과도 윈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플랫폼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탈하기보다 지속해서 유입되는 추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본 배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성장 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해왔고, 이제 적자 상태에서도 볼트나 아니면 자율주행 스타트업 투자 같은 걸 단행해서 이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단기 극대화를 지향하는 거로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어떤 플랫폼 빅테크의 자본 배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은 이번 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를 통해서도 장기 성장 최적화를 중심에 둔 자본 배치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3분기 주주서한에서 최우선 제 목표가 장기 잉여현금 극대화라는 걸 명시하면서 이제 기존 사업의 효율이 개선되면은 이제 그 효율 개선으로 이제 얻어진 그런 그 잉여 현금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절감한 만큼 제품 혁신에 재투자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는 그런 자본 배치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CFO가 얘기한 바는 이제 그 단위 경제성과 이익이 개선되면은 이거를 지속적으로 재투자해왔고, 이제 기존 사업에 이제 EBITDA 마진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건 이제 투자 지출을 늘리면서도 어떤 본업의 운영 레버리지로 상쇄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결국에는 이제 아까 그 힘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시도 성장의 기회를 최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영업 전략을 좀 천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6년에는 몇 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글로벌 통합 테크 플랫폼, 아까 말씀드린 이제 통합 플랫폼, 이제 원빌드로 한 번에 이제 동일한 그런 이제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내년에는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현하려고 하고 있고, AI를 활용한 제품 개발, 그다음에 자율주행 및 로봇 배송 상용화, 그다음에 딜리버로에서 제품 개선 같은 것들이 이제 투자 대상 투자처로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EO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내부 수익률 관점에서 매우 절제된 투자 의사결정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 효율을 중시하고 단계적 집행을 중시한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게 아니라 성과 기반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분기에 매매권에서는 이제 딜리버리 인수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제 CEO가 말한 게 이제 인수하고 나서 제품과 소비자 경험의 향상에 집중해가지고 유지율과 주문 빈도를 끌어올림으로써 최상의 지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하는 게 여기에는 없네요. 제가 뒷부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딜리버루가 이제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고 CEO가 얘기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많은 그 수익을 딜리버루로부터 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바와 같이 26년에는 이제 2억 불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수할 때 가정과 부합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미국 음식시장이라는 본업의 호조로부터 이제 현금을 창출해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선순환을 지속해가지고 이제 그 새로 투자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유닛 에코노믹스를 좀 달성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더 해나가면서 시장의 크기를 키워나가는 그런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것들, 그 빅테크들이 과거에 성장할 때 이제 취한 행보하고 유사하다고 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수익률보다는 장기 가치 극대화라는 경영진 철학에 좀 신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주주환원은 옵션은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이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순이익이 좀 하회했냐 이런 거 이제 일회성 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좀 구분해 보자면은 결국에는 이제 구조적 요인에서 R&D나 신사업, 글로벌 플랫폼 구축 이런 데에 재투자를 했고, 그래가지고 좀 비용의 상당 부분이 전분기 대비해서 늘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나 인건비 관련 비용 상승도 있었는데, 이제 앞에 이거는 이제 전략 변화에 따른 그런 비용 증가 부분이었고, 이제 규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제 원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당 부분 이제 소비자한테 전가해가지고 원가율을 낮춰서 3분기에 매출 원가는 이제 GOV 6.7%로 전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돼가지고 좀 부담은 되지만,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수익성의 영구적인 저하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주식 보상 비용이나 아니면 감가상각비 같은 것도 구조적으로 순이익을 낮추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딜리버리 인수 거래 관련해 가지고 일회성 비용이 있었는데, 이제 이건 인수 분기에만 발생하니까, 그리고 이제 법률이나 세무 비용 증가도 언급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는 이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일시적인 영향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다음 분기에는 없어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위한 투자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이제 수익성이 일시적으로 저하된 부분은 이제 더 큰 시장을 먹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아마도 경영진이 이제 너무 주가가 내려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명하고 진화하려는 그런 그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CF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은 변한 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용 증가가 또 오드시의 성장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했고, 이제 그 2026년에는 마진 개선을 예상한다고 밝혀가지고 단기 이익 둔화는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다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CEO는 이제 딜리버를 생각보다 양호한 상태로 인수했고 제품 개선 여지가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비용 최저화보다는 이제 경쟁력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순이익률 급격한 개선보다는 수익 극대화를 위한 재투자를 책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5년 후 이 기준으로 미리 할인한 밸류에이션을 고려했을 때는 좀 그렇게 비싸 보이진 않는다라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한 뒤에 주가 급락으로 PER은 다소 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좀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은 TTM PER 97.2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는 133배로 우버의 16배 수준보다 8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퓨어 플레이어가 아니니까 그런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좀 차이가 나긴 나죠. 근데 이제 경영진 같은 경우에 이제 이익 증가 둔화 우려하고 네, 주가 하락 이런 걸 이제 진화하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운영 방식은 변한 게 없고 성장을 지향하는 최대한 성장해가지고 휴식성은 이제 일부 좀 희생할 수 있겠지만 최대한 성장시킨 다음에 시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을 추구하려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만 돼도 이제 그 회사가 좀 그리고 시장이 생각하고 있는 컨센서스 매출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예상 EPS 대비해가지고 60배 수준의 PER로 급격히 낮아진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시의 투자 아이디어는 여전히 성장 스토리에 대한 신뢰에 좀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사업 호조와 전략적 투자로 향후 성장 기반을 다졌다라는 걸 보여줬지만, 이제 그 시장 기대를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충족시키는 거는 어렵다라는 거를 재확인시켜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상당 부분 가정하고 있어서 좀 작은 흔들림에도 주가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갖춘 시장 지배적 위치와 경제적 해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복제될 수 없고, 이제 CEO가 얘기하는 바와 같이 이제 본격적인 투자 단계에 들어서가지고 이런 고성장을 바탕으로 소비자, 음식점, 배달원 저변을 더 넓혀나가고 선순환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이제 실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 내러티브가 실현될 때 투자자의 수익도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대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라고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네, 1분 정도 쉬었다 오고 그 다음에 Q&A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쉬었다 오겠습니다.